드디어 국제연맹회의가 열리는 제네바로 갈 것을 건의하고 이승만이 결심을 합니다. 1932년 12월 달에 미국에 온 지 1년 만에, 본토에 온 지 1년 만에 미 국무부에 여권을 신청합니다. 1919년 초에는 여권을 파리 강화회의에 하자고 했을 때 여권을 신청할 때 미 국무부로부터 냉정하게 거절을 당했죠. 그러나 이때는 우호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스팀슨 국무장관이 친필 서명한 그러한 그 여권 발급 신청서에다가 스팀슨 장관이 여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친필 서명을 해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이승만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미 법무부 장관이 이승만이 비록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지만은 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합니다라는 미 국무부 장관의 공문도 이미 그 여권 발급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이 이승만을 극히 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권을 가지고 이 문서 여권이라는데 정식 패스포트가 아니죠. 이 어떤 문서를 가지고 이승만이 해외에 나와 활동할 때 모든 나라가 또 각국 그 유엔의 국제연맹에 온 각국의 대표들이 나아가서 제네바나 파리에 주재하고 있는 여러 신문사의 기자들이 이승만을 외교관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벌써 만주사변이라는 하나의 사건 자체가 미국의 일본의 입장을 변화시키면서 이승만을 어떻게 달리 대우하게 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33년 1월 달에 제네바에 도착한 이승만은 활발하게 각 신문사의 주재, 뉴욕타임즈 제네바 주재 기자, 그리고 제네바에 와 있는 각국 대표단, 특히 중국 대표단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합니다. 1933년 2월 달에 제네바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는 한국 대표단의 성명서를 작성을 해서 국제연맹 사무국과 회원 각국에 발송을 합니다. 여기서 만주 문제는 지금 현아 국제연맹이 지금 리턴 보고서라 해서 만주사변이 왜 일어났는가, 만주국을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국제연맹이 총회가 소집되는데, 이 만주 문제는 한국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리턴 보고서가 지금 우리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도 번역되어 있고 한데, 자세히 읽어보면 곳곳에서 적지 않은 분량의 만주에 사는 약 100만 명의 한국인의 문제를 리턴 보고서의 조사단들이 직접 한국인들과 인터뷰를 해서 한국인들로부터 청취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실태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리턴 보고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국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는 참 고맙고도 그 경위를 잘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리턴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만주 문제와 만주의 한국인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승만은 강조를 하고, 한국이 극동 문제, 극동의 평화를 해결하는 키를 쥐고 있는 문제다. 국제연맹이 만주국을 승인하는 것은 연맹의 기본 정신인 민족 자결주의를 위반한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요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의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국제 정의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각국의 대표단에게 발송이 되었을 때 매우 호의적인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고, 주요 언론들도 매우 우호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만주를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장악한 일본에 대한 어떤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그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승만이 보낸 편지 자체가 대단히 품격이 높고 내용이 훌륭했다. 이 편지를 받아본 아일랜드 대표는 당신의 편지는 매우 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어 문장이 매우 품격이 있습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승만이 미국의 스팀슨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도 그러했습니다. 이승만의 편지를 읽어본 사람들은 이 편지에 적힌 영어가 매우 품격 있는 최고급의 영어다라는 사실에 먼저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대 누구도 이승만을 대체할 수 없는 이승만 고유의 장기이죠. 장기입니다.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릴 만주의 한국인이라는 그 적힌 그 보고서를 소개할 텐데 거기에 적혀 있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제네바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제네바에 가시면은 몽블랑 다리라고 있는데 레만호 위에 있는 다리, 그 레만호 위에 몽블랑 다리 위에서 중절모를 쓰고 있는 외교관의 복장을 한 이승만의 모습이고, 저 뒤에 있는 호텔은 호텔 드 리시라고 해서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이승만이 파리에 있는 이승만의 제자 서영의 도움으로 그 숙비를 해결했던 묵었던 호텔입니다. 그리고 저 호텔 레스토랑에서 나중에 이후 30년간 그의 반려자가 되는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 레만호 위, 몽블랑 다리 위에 있는 그 이승만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국제연맹의 앞에 서 있는 국제연맹 사무국에 아주 자주 들락들면서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에 편지를 제출하고 했던 그 이승만의 당시 그 활약하는 이미 초로의 그 이승만의 그 모습입니다. 이 국제연맹 건물은 지금은 없고 그 자리에 오늘 국제연합의 제네바 지부가 있는데요. 또 한번 가보시는 제네바에 들릴 분들은 이승만을 회역하면서 이러한 장소를 잊지 말고 한번 찾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는 사진은요, 그 라트리뷴 도리앙이라고 해서 그 이승만을 주간지입니다. 인터뷰에서 일면에 이승만의 사진과 이승만의 경력과 그의 주장과 그리고 제네바에서 활동을 자세하게 소개한 그와 같은 부르로 된 제네바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신문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승만은 미국이 발행한 그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이 국제 무대에 단기 필마로서 화려하게 등장을 해서 그의 뛰어난 어떤 영어 솜씨와 더불어 각국의 그 외교관이나 영사나 기자들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 참 이승만 외교의 하나의 절정기였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의 이승만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국제연맹 총회는 만주국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게 되고, 그게 3월 말입니다만 일본은 연맹을 탈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과 김구라는 책을 쓰신 손세일 선생, 저는 손세일 선생 책을 이 부분에서 많이 인용하고 의지하고 있는데요. 이승만이 배포한 성명서가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세계 대세가 흐르고 있었고, 그 대세를 이승만이 조장을 했다, 적극 육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손세일 선생은 이승만의 이와 같은 활동이 국제연맹의 만주국 불승인과 일본의 연맹 탈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을 부정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독립운동가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활동하고 있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림과 동시에 한국의 문제가 역시 극동의 평화와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환기시켜주는 하나의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그 점은 확실히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은 국제연맹이 일본의 만주국을 승인하지 않고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파리로 건너가 가지고 파리에서 그 만주에 대한 리턴 보고서를 접수를 합니다. 리턴 보고서의 영어로 된 리턴 보고서를 구하는데요. 제네바에서는 그걸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리턴 보고서를 자세하게 읽고
이 리턴 보고서에 곳곳에 소개되어 있는 한국에 관한 문제들을 전부 발췌를 합니다. 발췌를 하고 자기가 코멘트를 해서 35페이지짜리 팜플렛을 만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만주의 한국인들이라는 The Koreans in Manchuria라는 이 팜플렛입니다. 요 옆에 보여드리는 화면은 지금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저 팜플렛 제 원본입니다. 그 밑에 콜람바가 적혀 있는 것은 연세대학 도서관에서 붙인 콜람바인데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국사편찬위원회 어딘가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한글은 보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번역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뭐 독립적인 저작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리턴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 한국 문제를 발췌하고 이성만이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의 첨언을 보면은 2,300만 한국인의 충분히 신임받는 대표의 국제연합에 대한 청원이다 해서 자기 자신을 한국과 중국과 하와이와 미주, 쿠바 등에 사는 2,300만 한국인의 fully accredited 충분히 완전하게 신임을 받는 대표다라는 걸 자임하고, 그리고 이성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3.1운동 때 성립한 한성 임시정부의 집정관 총재, 프레지던트로서 그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그러한 주관적 의식 하에서 대외적으로 자기가 한국의 대표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임시 여권을 이렇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 준 것도 사실상 그것을 추인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주지를 시켜주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리턴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지 않는 일본의 영토 야욕, 임진왜란까지 올라갑니다. 임진왜란부터 올라가는 일본의 대륙 침략 야욕, 그리고 한국인들을 어떻게 학살을 했는가, 그리고 한국의 토지와 자원을 어떻게 약탈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저 날카로운 어조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이성만은 이미 아주 그저 노련한 선동가로서 이미 그 자신이 변신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 만주의 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이 활동을 하자 일본이 훈춘 사건을 일으키면서 우리 만주에 사는 조선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약탈한 혼춘 사건, 그리고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경 시내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국제연맹이 한국 내에서 그리고 한국 밖에 사는 한국인이 그들이 선택하는 어떠한 나라로도 귀화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를 보유하며 그것이 일본에 의해서 존중되어야 함을 선언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국제연맹 회원에게 호소를 합니다. 한국인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어느 나라로도 귀화할 수 있는 자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이걸 부정을 합니다. 일본의 국적법에 의하면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일본인은 자연히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국민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일본의 국적법은 일본 정부는 조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조선인은 일본의 국적을 갖지만은 대내적으로는 일본과 조선은 아직도 법이 차별되는 입법 영역이다. 왜냐하면 문화와 관습과 수준이 너무 달라서 당분간은 입법 영역으로 구분해 둔다는 입장이었고, 그러한 뜻에서 일본의 국제법은 조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입장을 이거 왜냐하면 만주에 가 있는 일본인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일본은 용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만주에 가 있는 한국인들이 그 절반 이상이 현실적으로는 중국 국적을 취득합니다만은 일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만주에 사는 한국인들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 하는 그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만주에 경찰을 파견하고 헌병을 파견하고 하는 이유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만주에 살든 한국에 살든 모든 한국인들은 그지의 의지에 따라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세계 모든 나라가 이 권리를 이해해달라, 지지해달라. 다시 말해서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한국인이 스스로 일본에 분리될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그 실정에 맞는 세계 지성에 호소하는 매우 고차의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다고 저는 이 팜플렛을 읽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을 독립시켜 주세요. 일본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우리를 약탈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만이 아니라 한국인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연권으로서 국적 선택의 권리를 갖고 있고 그것이 올바로 해결될 때 만주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제가 사회가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바로 그 한 수 높은 격조 높은 어떤 이론과 어떤 독립운동의 방향 그것은 저는 이승만에게서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었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